인도 현지에 계시는 김민영님 연결돼 있습니다. 민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계신 안녕하세요. 곳은 어딘가요? 저는 지금 인도 뉴델리에 있는 자왈랄 네루 대학교의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아, 네루 대학교 캠퍼스에 계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 관련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델타 변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인도 변이라고 했는데 이게 국가 이름을 붙이면 낙인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알파, 델타, 감마 이렇게 부른대요. 그 네. 4월에 이 델타 변이가 굉장히 인도에서 유행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비교해서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네, 말씀해 다행이네요. 주셨던 네. 4월에 그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뭐 2만 명, 3만 명 이런 수준까지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요새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 이 정도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여서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방역 지침은 뭐가 있어요? 뭐 거리 두기 같은 게 있다든지, 뭐 주별로 이동이 좀 어렵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취하는 이동 제한 조치가 있고요. 네. 이러한 중앙정부 쪽의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각 주 정부마다 해당 주의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취하는 이동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주에서 다른 주로 대중교통을 이동해서 이용할 때 코로나 음성 확인서나 백신 접종 확인서를 지참해야 되는 규정이 생겼고, 개인 차량 이동해서 이제 주간 이동할 경우에도 통행권을 따로 발급받은 후에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통행권도 있어야 되고 백신 접종 확인서도 있어야 좀 이동이 네. 자유롭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뉴델리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뭐 주간 이동은 그렇다 치고 일상생활은 좀 어떠신가요? 처음에 막 엄청 유행했을 때보다는 지금 나아졌겠지만 좀 어떻게 지내고 네.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피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이런 생활 필수품이나 식재료 같은 건 저는 100% 배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요? 네. 그래서 팬데믹 시작되면서 쇼핑 관련 앱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에 큰 불편함은 없는 편이고요. 근데 다행이네요. 저는 좀 잘 모르지만 인도가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배달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나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달라졌나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퍼지기 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달 받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예. 그 팬데믹 이후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쇼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기 좀 때문에 그렇죠. 네, 배달 앱들이 제가 봤을 때도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일반 뭐 식재료부터 생필품까지 다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아마존이나 주로 이런 곳에서 쇼핑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뭐 빅바스켓, OTP, 그로퍼스 같은 이런 식재료 배달 앱들이요, 사용이 굉장히 보편화된 그렇군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앱의 그렇네요. 이름인데 인도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서비스가 확대된 그런 앱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인도 현지에 있는 교민과 함께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박사님, 그러면 교민들 중에서도 확진되신 분이 상당히 계신다고 들었어요. 뭐 사망자도 조금 계시다고 들었는데 병원 입원이나 치료는 좀 원활한가요? 일단 국공립병원 같은 경우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네. 의약품 수급 문제가 조금 원활하지 않은 편이어서요. 네네네. 교민들이 이용하는 병원들은 주로 이 대형 사립 종합병원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4월에 이제 최고치에 달했을 때는
이런 대형 병원에서도 덜어 산소통 수급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때 네. 대사관을 통해서 지원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제 정부의 방역 아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교민으로 계시는데 이제 인도 정부의 방역 대책이 좀 어땠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대학교 캠퍼스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학생들이 캠퍼스 등교가 지금 되는지 수업은 뭐 대면으로 가능한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정부 쪽에서 취하는 조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 제한 조치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대형 건물에 입장할 경우에 체온 확인 절차와 손 세정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아로기아 색두 같은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앱이 있어요. 이 네.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정부 개발 앱인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몇 가지 허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동 제한 네. 조치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보통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간대에 이동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해당 시간을 벗어난 범위에서 이동하는 것은 통제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앱도 다운로드 횟수가 아직까지 2억이 채 안 돼요. 2억이라고 하면 꽤 많은 숫자처럼 들리지만 인구의 인구 굉장히 전체는 일부인. 네. 네. 그렇죠. 다소 호응도가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동 제한 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편이기는 한데요. 네. 뭐 100% 이게 만능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델리나 콜카타, 체나이 같은 대도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100%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사무직의 경우는 상당수가 재택근무로 대체되었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백신은 혹시 어떻게 맞고 계신가요? 맞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맞지 못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돌아오나요? 원래 백신 접종을 위해서 등록해야 되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름하고 연락처, 신분증 정보를 입력하면 네. 지역별로 접종 가능한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운이 좋으면 당일에도 맞을 수 있고, 늦어지는 경우에도 보통 등록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는 맞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외국인 접종과 관련해서 인도 정부가 인도 주재 외교관과 가족들의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네. 저 같은 유학생이나 주재원과 같은 경우로 인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고.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사립병원에 백신을 맞으러 갔을 때 외국인이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당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다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지금은 네. 학업 때문에 귀국을 안 하고 계속 인도에 머무르고 계신 거인 거죠? 네, 학업 때문에도 있고요. 제가 만약에 안전하게 귀국을 하고 싶어도 네. 어쨌거나 제가 공항까지 가려면은 택시나 다른 교통편을 그렇죠. 이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감염이 될 위험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네, 안전한 조심하고 있는 길이 편입니다. 오히려 그냥 있는 곳에 머무르는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한국에서 봤던 흥미로운 기사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네. 코끼리들이 그렇게 감염이 된다고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동물들 코로나 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동물 네. 코로나 감염 소식에 현지 정부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실제로 이런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현지에서 봤을 네. 때는 한국하고 다르게 인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동물들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소가 길에 제가- 걸어다닌다고. 네. 네네. 제가 있는 캠퍼스 안에서도
원숭이나 이런 사슴, 여우 같은 동물들이 네. 간간히 보이고요. 캠퍼스 근처에서도 이 소가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동물들의 감염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으로도 쉽게 전염이 될 수 그렇겠네요. 있다고 판단을 네. 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접촉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코로나19 검사를 네. 동물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 네네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댓글에서 지금 하나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요새 보도 또 나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검은 곰팡이 감염병, 이게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병인가요? 진짜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이게 발생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코로나 자체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로 감염이 되지는 않고 네. 주로 비위생적인 환경, 예를 들어 뭐 동물의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에서 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모로 아직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소식 전해주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 네루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민영님, 인도 교민 김민영님과 함께 해봤습니다.